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들이 풀어보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초등교사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초등교사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지난 2주간의 교육 이슈와 뉴스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관리 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개학 전 1주 그리고 개학 후 3주까지인 9월 3일까지를 집중 방역 주간으로 설정하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기준을 각각 정비하였는데요. 9월 6일, 그러니까 9월 둘째 주부터는 3단계인 지역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에 완료될 줄 알았던 교사들의 백신 접종 일정이 2주씩 미뤄지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관련해서 학사 일정 방안을 내어놓았지만 교원 단체들은 전면 등교 일정을 조절하거나 교직원 접종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치러지는 국공립 초등 교원 임용고시 선발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 치러지는 2022 대비 초등교원 임용고시 선발 예정 인원을 3,455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수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뒤에 전해드릴게요.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원격 연수를 부정 이수한 교사가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합쳐 1,67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은 이런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은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산 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 시민 토론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실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보다 약 2조 8천억 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360만여 명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지난해 1학기인 2021년 1학기부터 조사하는 시점까지의 학생 본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내용 혹은 가해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크게 우려되었던 부분 중 하나, 바로 인권 침해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얼굴을 찍은 뒤 단체 채팅방, 맘카페에서 돌려보며 얼굴 품평을 한다든지 수업하는 교사의 얼굴을 찍어 당근마켓에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이라는 판매글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딥페이크, 우리 AI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 편집 기술인데요. 교사 얼굴을 야한 사진과 합성하여 온라인 게시판에 배포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냐고요? 이는 실제로 올해 초 교사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업 중 교권 침해 사례들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학생이 교사 영상이나 화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퇴학까지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8월 1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위에 원격 수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된 이후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강제 전학, 그리고 퇴학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해 교원이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한 단계 가중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 특수학교가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 분야의 소질을 가진 장애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1개 학급의 수업용 건물, 기숙사동, 체육관동 등을 짓는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공주대 부설 직업교육특수학교, 부산대 부설 예술교육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특수학교가 많이 생겨서 이전보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 2주간에도 상당히 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있었네요. 이 중에서 중요한 소식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 말씀드릴게요. 기본 원칙인데요.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감염에 상관없이라면은 확진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인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뭐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학생이 수험생일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할까요? 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맞는 대응 체계 및 응시 환경 구축 그리고 방역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종플루 때 수능을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제 기억에는 이제 신종플루에 걸린 학생들은 수능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따로 이제 격리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수능을 한번 쳐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것들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격리, 자가 격리 중이거나 뭐 격리가 필요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확진이 된 수험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확진자인 수험생이 네네. 이게 고사장에 왔을 때 혹시나 감염의 우려가 있지 그쵸. 않을까를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뭐 병원이나 뭐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다고 하니까 되게 고려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에 칸막이 때문에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하게 되나요? 네, 작년에 그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수능 시험지 크기가 지금 좀 큰지라 네. 좀 학생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교육부에서 이제 뭐 방역 전문가들과 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일단 학생들이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수능 시험 자체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심을 먹을 때만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칸막이 없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격리 시험실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한창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원활한 수능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알기로는 백신을 맞는다까지는 들었는데 혹시 자세한 뭐 그런 나온 게 있나요? 네, 백신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조금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9월 중순까지 수험생의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게 수험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3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 후에 있는 뭐 졸업한 학생들이라든가 재수생.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또 뒤에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그 전체 수험생의 백신 예방 접종을 일단
최대한 9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해서 면역 체계를 구축한 뒤에 시험을 본다고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세부적인 방역 지침은 또 고지가 된다고 하니 아마 이 부분 조금 지켜봤다가 가을쯤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큰 무리 없이 수능이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뉴스도 전해주세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2학기 등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등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올해 1학기 등교율이 평균 73.1%였다고 해요. 작년에는 거의 반토막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참고삼아 초등학교는 48%, 그리고 중학교는 46%, 고등학교는 54%가 등교 수업을 했다고 해요. 감염병 전문가들은 1학기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감염 경로 같이 학교 방역을 자세히 진단해 본 결과 학교 공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산 위험이 안전한 곳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해요. 학생은 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감염이 되고 그 밖에 지역사회 22%, 학교는 15.9%로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학부모 나이대,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학원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위험 요인은 더더욱 감소한다고 해요. 자, 이 모든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쵸. 자, 교육부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원격 수업의 질은 지난 1년간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술을 체득하거나 원활한 학습 지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등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보통 지금 3단계인 지역이 있고 4단계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쵸. 자, 집중 방역 기간이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인데요. 3단계에서는 초등학교는 4분의 3 등교를 하게 됩니다. 단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은 전면 등교예요. 밀집도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네, 그리고 4단계가 되면 1, 2학년만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9월 3일까지라는 거죠. 네, 9월 3일까지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 등교를 하고요. 3단계 때, 4단계 때는 3분의 1 등교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3단계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2분의 1만 등교를 하거나 전면 등교까지도 가능합니다. 4단계 때는 2분의 1만 등교를 해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요. 9월 3일까지만 적용되고요. 9월 3일 이후, 그러니까 주말이 지나고 9월 6일부터는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4분의 3 등교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면 등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4단계가 되었을 때는 조금 달라져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2분의 1만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등교, 고등학교는 2분의 1 등교에서 전면 등교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마다 또 이거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에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는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공문이나 출장, 연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8월에서 10월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공문 출장 연수 행사 지양은 사실은 조금 못 믿었지 않나요? 그런 얘기도 사실은 네. 말뿐이다라는 지적이 많긴 한데요. 교원단체 반응도 조금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 경감 정책을 냈음에도 올해 다시 다 부활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어떤 이제 교사 단체의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원칙들이 정해짐에도 실제로 적용될 때는 훼손되고 업무 부담이 다시 늘어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인식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3일까지는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분의 3 등교를 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쵸.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가 사실은? 4분의 3이니까 한 학년 빼고 등교한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인 등교 정책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감염병 관리도 조금 개선이 된 게 있어요. 요즘에는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는 학생이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선된 거에 따르면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 이틀 안에 받은 음성 진단 결과지만 있으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해요. 격리 중인 가족이 있더라도. 그리고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검사 음성이 나오거나 그리고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등교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뭐 내가 천식이 있다거나 해서 기침, 비염이 있다거나 콧물이 나서 그런 건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은 인정을 해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침이나 발열까지도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완벽하게 그런 거를 가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는 사실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내용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뭐 학교를 임시적으로 닫고 원격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귀가하는 범위나 시간을 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원격을 전환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등교 수업 위주로 일단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등교 수업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보건당국과 교육청이 귀가 범위 시간을 정한다라는 게 어떤 원칙이 있을지 조금 의문은 들긴 드네요. 사실 좀 걱정인 게 진짜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확진자 발생? 네,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뭐 전부 검사 받고 이제 2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2주 뒤에 다시 부분 등교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반은 그냥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안 와요. 무서우니까. 그쵸. 보내지 않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지침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막 가끔 코로나 전에 뭐 B형 독감이라든가 A형 독감 같은 거 막 유행해서 가끔 막 반에 막 진짜 절반이 못 오고 막 이랬던 적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사실 수업 나가기가 조금 맞아요. 그래요. 막 13명만 앉아있는데 28명인 교실에 13명 앉아있는데 진도를 나가버리면은 그럼 반은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싶은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그 가정학습이라고 하죠. 현장체험학습, 교회체험학습의 일수를 늘려준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기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빠지면 빠져나갈수록.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온전히 교사한테 책임이라든가 역량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생겨서 안타까워요. 어쨌든 등교시키겠다라는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가장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이거 하고 이제 근데 전면 등교랑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교사들의 2차 백신 접종 시기가 미뤄졌잖아요. 2주씩 미뤄졌는데 원래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다 계획이었는데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씩 미뤄졌습니다. 저도 원래는 다음 주 목요일 8월 19일이 2차 접종 날이었는데 9월 2일로 변경이 됐죠. 저희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 학사 일정 어떻게 막 바뀌었었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방학이 짧았어요. 짧았는데 백신을 이제 맞고 그것 때문에 2차를 맞고 나면 조금의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개학을 미뤘어요. 4일 정도를. 그리고 개학 이후에 맞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복열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접종 시기가 이렇게 갑자기 2주간 미뤄지면서 모두가 개학 이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기 말에도
학기 말에 사실 원래 이 백신 시기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시간표 다 짜놓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게요. 그게 갑자기 좀 수포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아 근데 왜 미뤄진 건가요? 미뤄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사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원래 7월에도 들어와야 하는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못 채웠고 이번 달 물량도 다 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4주 간격을 6주로 이렇게 연장한 거라고 하네요. 여기 계신 저는 1차 접종만 완료했는데 두 분은 2차 접종까지 근데 다 맞으셨잖아요. 네네. 물론 개개인에 따라 뭐 부작용이나 이후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2차 접종 후 더 아프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2차 접종하고 정상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그 아픈 것도 참고 뭐 수업을 하는 그 정도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지 못할 정도로 아팠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 상관없이 사실 백신을 맞고 약간이라도 아프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 2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일찍 2차 접종을 맞았는데 2차 접종을 맞고 저는 사실 조금 괜찮았거든요. 저는 열만 조금 나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선생님이 아플 것이다 안 아플 것이다를 예상할 수는 그쵸. 없으니까 일단은 모두가 맞고 아프다라는 걸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다 맞춰 놓는 게 맞다 보니까 조금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자도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뤄졌습니다라는 문자가 네네네. 맞아요. 갑자기 늦게 왔어요. 날짜만 바뀌고 갑자기 며칠 뒤에 이제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르고 있었던 학교들도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제가 바로 전국지에서 전면 등교에 대한 이제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백신 때문에 이렇게 미뤄져서 좀 차질이 있잖아요. 그때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못 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네, 바로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뭐 일부 선생님들은 전화를 해서 금요일 오후로 백신 접종 시간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금요일에 맞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나오겠다. 그러면은 수업 운영에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 날짜 조정이 안 되면 특히 저희 학년도 다 오전 9시에 맞는다고 해놨거든요. 그럼 백신 접종 맞고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같은 날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갑자기 3명 다 아파, 동학년이. 그러면은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와서 지도를 할 것이며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수업, 만약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정말 못 채우면 교사는 일단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아파도 엎드려만 있고 네. 활동을 뭐라도 시키더라도.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때우려고 하겠죠 어디서는. 근데 네. 그렇게 안타깝네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어디선가는 문제인데. 어디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참.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교육부에서 그러면은 학사 운영 방식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놨나요? 네,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3가지를 이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임시시간표 운영이라고는 써 있는데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보결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결 강사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제 차후이고 일단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만약에 저희 학교 교직원이 다 같은 날 백신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날을 뭐 재량 휴업일로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도 해도 된다. 그리고 셋째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해도 된다. 원격 수업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3가지 방안을 그냥 해놨는데 뭐 전혀 실효성이 네.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할 거면 수업 일수를 뭐 이런 하루 정도를 더 감축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임시시간표 운영인데 보결 강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렇죠. 그럼 뭐 9월 초 그때 백신을 한창 맞을 시간이라도 뭔가 강사를 투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생각 못하나요? 임시시간표 운영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재량 휴업 할 수 있는 거 알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학이 줄어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학사 일정이 또 바뀌니까 못하는 거고 네네네. 원격 수업으로 운영은 아파서 수업을 못하는데 무슨 원격 수업을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그건 이해가 가요. 뭐 우리가 막 정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필요해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못 가져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교육부는 덩치가 크잖아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교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덩치가 큰 곳은 이제 바로바로 바뀌는 상황에 급변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모두를 고려한 뭐 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내놓는 거를 무조건 뭐 왜 이러냐 왜 저러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건 너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 학교선 알아서 해라, 그냥 이런 방향인 것 같아서 역시 또 교육부가 교육부 했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여러 교원 단체에서 전면 등교 일정을 조금 늦추거나 백신 접종 끝난 다음으로, 아니면 교직원 접종을 좀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백신 접종이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뭐 백신 접종 시기 조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접종 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학교에서 약간 해결하라는 게 좀 크잖아요. 내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책임감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이제 내놓은 방안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9월 초가 지나면 이 문제도 없어지는 문제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잘 버텨보기를. 네, 저희가 한번 또 해보죠. 네, 잘 맞고 잘 지나가면 네. 네. 네, 처음은 아니니까. 네, 다음 소식은 임용시험입니다. 제가 오늘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올해 말 치러지는 2022년 대비 초등교원 임용고시 선발 예정 인원을 3,455명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더 하락한 수치인데요. 지금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2018년도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뭐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뭐 학령 인구 감소와 그리고 교사들의 퇴직 감소, 그리고 임용 인원 적체 등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혹시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을까요? 학령 인구 감소는 사실 뭐 저희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는 이유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동시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라던가 이제 도시 쪽에 있는 학교는 여전히 과밀 학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줄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교원 수가 그대로 있다면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뭐 전국에 있는 학생 수 나누기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유는 맞긴 하지만 교육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핑계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교사가 발령이 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절대적인 양은 있는데 그것을 이런 이유를 붙여서 줄여들게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이라도 안 맞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뭐 돌봄 교실을 확대한다든지 학급당 인구수를 하루 한 명씩 더 줄인다든지 27명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사실은 교원이 필요한 업무들인데, 그거를 교원을 인구를 줄여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제 뭐 기간제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진행 방법인지 사실 조금 이상하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뭐 중등도 고교학점제 하려면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과별로 그렇게 해야지 잘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돈의 논리, 월급, 그냥 사실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발표가 나면은 사실 가장 예민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되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비 교사. 네, 그분들 뭐 혹시 뭐 어떤 발표를 하거나 어떤 뭐 생각을 들어본 게 나와 있나요? 사실 뭐 비슷한 내용들인 게 저희가 예비 교사였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랑 그쵸.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대 정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저희 선배들보다 점점 줄어들고 뭐 저희 후배들도 계속 줄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교대 차원에서는
이렇게 정원 조절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수요 조사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뽑긴 막- 많이 뽑아놓고 네, 뽑아놓고 자기네들이 많이 뽑아놓고 적체는 약간 또 적체대로 쌓아놓고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 실업자 만들기 음. 프로젝트 같은 느낌. 그쵸. 약간 그래서 없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안 뽑고 약간 너무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게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널뛰기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그 임용이 어땠나요? 줄어들 때였나요? 늘었을 때였을까요? 제가 공학번인데 저희는 아마 입학했을 때 한 450명 가까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때부터 한 02학번부터 임용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03학번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알기로 제 밑에 후배들까지도 06, 07까지도 임용이 계속 좀 쪼여져가지고 좀 난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때도 한창 좀 힘들다 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희 때가 이제 그 줄어들던 시기의 마지막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때부터 조금씩 이제 열리더니 또 막 뽑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냥 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저희 때 막 저희 앞에 선배들이 많이 나면은 저 선배들이 막차 탄 거다. 이제 저기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우린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뽑을 사람 지금 끌어 뽑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정권 바뀌기 전에 뭐 한다 네, 뭐 이런 맞아.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너무 확 늘 때는 엄청 늘었다가 맞아요. 줄 땐 꽉 조이니까 그냥 대충 평균치로 쭉 가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임용시험 그 공부할 때 너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를 좀 유지를 하되 좀 가감을 하는 중장기 대책 필요는 저희 때도 있었던 말이고 그 전에도 있었던 말이고 근데 사실은 매년 전국에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지는 통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적어도 8년 뒤에 어. 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나온 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저희가 이제 1차 TO라고 하죠, 흔히. 일단 어느 정도로 나온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하반기 또 수요를 가지고 최종 인원을 이제 선발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분이 나쁜 게 그렇게 예비적으로 1차 TO를 내놓고 그 사이에 뭔 많은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그거보단 늘었단 말이에요. 그쵸. 아 그래 뭔가 간보기인가?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짧은 뭐 2달 사이에 뭐 학령 인구가 늘어났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돼서 더 뽑을 수 있다가 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돼서 선생님들이 공부한 만큼 많이 이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막 1차 나오면 막 싸우러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막, 맞아요. 막 그래서 서로 막 줄다리기 해서 중간 내놓는 게 최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최종 나오는 게 원래 지금 거고 그냥 1차 TO는 약간 일부러 줄여서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닐까 좀 쫄려서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만들고 건가? 막. 네, 맞아요.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이런 임용 시험으로 뽑는 사람이 줄어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까요? 저희가 피부로 이제 와닿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교사 발령 더 내달라. 전담 한 명이라도 더 해주고 이러면 교사 개개인에 오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게 줄어드니까 늘 교사가 많으면 좋죠. 근데 늘 교사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과밀학급 그게 제일 크죠. 네 그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늘 전국 학생 수를 그냥 나누기 해버리니까 과밀학급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도 없고 학급당 학생 수를 모든 교원단체에서 20명을 주장하는데 좀 타협을 봤으면 좋겠어요. 23명 정도로 해서 반을 많이 만들고 선생님 많이 뽑고 애들은 더 편하게 선생님도 더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게 그게 좋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약간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2학기가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1학기 때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2학기가 되면 그 선생님들이 또 다 임용시험 공부하러 가시니까 2학기 때는 또 이렇게 계약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저희가
같은 이런 뭔가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래도 상황이 괜찮은데 정말 더 시골로 도서 가면? 지역으로 네. 가면은 이게 사람 구하는 게 진짜 맞아요. 없어서 막 그 교감 선생님들이 그럴 때마다 SOS 치는 번호가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발 좀 와달라고. 퇴직하신 분들 막 제발 도와달라 2달만 좀 해달라. 제가 이제 1학년을 했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명예퇴직이나 뭐 정년퇴임 이렇게 내시면 이제 알잖아요, 끼리끼리. 그럼 거의 뭐 그만두기 거의 한 3개월 4개월부터 예약이 들어온대요. 각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그 퇴임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요거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는 이제 퇴직하고 쉬고 좀 싶은데. 쉬고 싶은데 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교사했는데 근데 또 와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안 갈 수도 없고 좀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기간제가 사실은 결국엔 땜빵이잖아요. 임시적인 네. 방편일 뿐이니까 네. 또 그 기간제로 간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어떤 교육적인 그런 걸 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3개월 있다 가고 일주일 있다 가고 이래버리니까. 그 피해는 다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담임 선생님이 네. 1년에 3-4번씩 바뀌는데 그런 반은 그쵸. 뭐 부득이하게 바뀌는 거긴 하지만 참 그것도 과연 아이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 3-4명이 써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한 해에만. 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교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그냥 전부 다 교사가 된다라는 보장을 받고 좀 안정적으로 교대 생활도 하고 안정적으로 교원이 이렇게 수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있는 문제인데 아무 곳에서도 해결을 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고스란히 예비교사들만 그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쵸, 교사가 되고 나면은 그런 거에 좀 민감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급하거든요. 네. 몇 년 뒤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또 몇 년 뒤에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임용 뭐 많이 뽑은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전달해 드릴 소식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올해 원격 연수 많이 들으셨나요? 한 몇 100시간 들은 것 같은데요. 벌써요? 네. 반년이 지났는데 네. 저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전 학교에서 들으라고 한 것만 들었는데 그건 몇 시간짜리인가요? 그거 한 70시간 될 거예요. 아, 예. 네, 그것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이 학교에서 들으라고 했던 그 연수와 관련된 건데요.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교사가 엉터리로 원격 연수를 이수하고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기사에서는 성과급을 챙겼다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먼저 드러난 사실 먼저 살펴볼게요. 네. 부정수강, 엉터리로 원격 연수를 이수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뭐 사파리, 웨일 뭐 되게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각각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켜면은 동시에 강의가 여러 개가 틀어진다. 그런 데가 있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는 컴퓨터에서 하나 틀고 스마트폰에서 하나 틀고 뭐 패드에서 하나 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에 로그인을 해서 강의를 이수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네. 2번째는 동영상을 4배속으로 들었다. 4배속이 있나요? 4배속이 되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배속까지는 네, 들어봤는데. 강의를 이수했다. 이렇게 2가지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근데 기사를 살펴보면 6시간짜리 총 과정인 연수를 어떤 교사가 57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연수원이나 교육청에서 이 연수를 만들거나 개발할 때 기대했던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그리고 듣는 걸 잘못된 기대했을 테니. 방식으로 이수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허술하게 그렇죠. 이게 만들었을까? 그 책임은 사실은 교사에게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청이나 중앙교육연수원에도 이런 책임은 있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다 비대면이라 가지고 다 원격으로 듣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원에서는 최대 배속이 돼봤자 2배속? 이거 1.2 뭐 이렇게 하잖아요. 1.2, 1.4
그러니까 저도 뭐 1로는 듣진 않는데 1.4 정도로는 듣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설정상 제일 빨라봤자 2배속이고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중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앞에 앉아 있느냐 이걸 틀어놓고 딴짓을 하느냐 그건 이제 저의 책임이 되겠지만 일단 시스템 상에서는 제가 부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스템.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부정한 방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부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연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필수 이수 연수가 너무 많아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사실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정말 진짜 공문으로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간 듣고 이수 상황 보고 몇 월 며칠까지 이수 듣고 이수 상황 보고 이런 게 진짜 학기 초에 쏟아지잖아요. 진짜 쏟아지면은 그걸 듣느라 시간을 막 쪼개서 듣고 좀 올해 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교육청에서는 그래 너네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걸 한 번에 모아줄게. 필수 이수 연수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그쵸. 뭐 과학 안전, 성 관련된 문제, 뭐 심폐소생술 안전, 뭐 실험실 안전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묶어서 주는데 그냥 이걸 들으면 그냥 교사들이 그걸 다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거 하라고 했다? 이러고 그냥 자기네들은 약간 좀 손절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몇몇 같은 경우는 퀄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 혹시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은 알죠? 막 비행기 핵폭탄이 터지고 막 갑자기 비행기 날아오는데 비행기에 막 프로펠러 달려 있어. 그런 거 보면서 막 이제 되쓰는 거죠. 계속 몇 네. 년째. 네, 그런 느낌들도 있고 하다 보니 전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부정 수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똑같은 걸 계속 몇 년째 들어야 되잖아요. 5년 이게 전에도 4년 되게 전에도.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 10가지 이상의 항목이 있잖아요. 매년 그쵸. 이수해야 하는 항목들 중에 과연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생각해요. 뭐 어떤 거는 뭐 물론 그러면 계산이 어렵겠지만 뭐 3년에 한 번 안전 연수처럼 하면 되는데 매번 똑같은 영상을 매년 봐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은 그것도 좀 콘텐츠를 매년 개발해서 네. 선생님들이 매년 봐서 업데이트된 정보가 뭐고 새롭게 추가된 건 이거구나를 알면 좋겠는데 다 아니까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연수가 더 많이 원격화됐잖아요. 그쵸.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라고 원격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원격 연수는 대부분 무료잖아요. 네, 그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돈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교사 직무 연수를 제공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있죠. 네네. 교육연수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퀄리티도 좋고 물론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렇게 이슈가 됐던 이런 방안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심지어는 뭐 당연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넘긴다든지 빠르게 배속을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최대 개수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막 틀어놓고 뭐 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러면 교육부나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사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에이 되겠지 하고 그냥 말았던 걸까? 사실은 그것도 조금은 그래요. 지난 4월에 한 교사가 이런 허점을 발견했대요. 발견해서 해당 관할 교육청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부정수강이 된다. 이거 좀 수정해달라 라고 했는데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또 교사를 믿었던 걸까요? 그러다가 5월 말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보안을 강화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재까지도 여러 유명하지 않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점유율이 낮은 브라우저에서는 동시 로그인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런 원격 문제를
성과급이나 승진에 활용했다는 점이 비난받고 있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과급에 활용됐다라고 하길래 이걸로?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원격 점수 들은 게 성과급에 들어가긴 하잖아요. 점수 그쵸, 뭐 항목에 몇 점 이상이라고 60시간 있는데 이상. 근데 그걸- 대부분 60시간 이상 채우시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그쵸, 제 그건 주변에서는 적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꼭 채워야 되는 점수로 그냥 들어가고 다른 데서 갈려봤자 갈리는데 약간 이렇게 두 개를 연결 지어버린 거는 약간 악의적인 느낌? 그쵸. 좀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든 네네네. 만들려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사실 제일 민감한 게 돈 문제잖아요. 승진이랑 거기에 엮어버리니까 뭐 전체 100점 만점에 들으면 1점, 뭐 안 들으면 0.5점 아닌가요? 맞아요. 60시간 이하면은 뭐 0.5, 음. 60시간 이상, 120시간 이하면은 뭐 그렇게밖에 기준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상 저희가 이런 사실 필수 이수 다 듣다 보면은 다 채워줘. 60시간 그냥 넘겨요. 사실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막 뭐 몸이 아파서 휴직을 내셨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분들 아니면은 무조건 거의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그걸 성과급이랑 좀 연관 지은 건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나아갔다. 네. 아니면 너무 여기를 교사를 좀 너무 학교 그걸 잘 모르고 좀 글을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모르기도 한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네. 마인드로 쓰신 것 같은데 네. 하나 또 욕먹는 게 있어요.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학스터나 뭐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데서 학생들도 이런 편한 방법을 항상 찾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학생들한테는 뭐 결석 처리할 거야 이렇게 엄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대충 하고 있는 이런 이중잣대 이걸 비난하는 여론도 있어요. 뭐 댓글을 봐도 그렇고 기사 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 탓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석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만약에 뭐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연수였다 그럼 뭐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필수 이수로 받는 연수 내용이 전부 다 교육부에 있는 법령도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그 법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연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받기 싫어도 뭐 무슨 부에서 내려오는 법령을 가지고 연수를 받는 거라서 저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율을 좀 해서 저희가 필수로 받아야 되는 내용을 교통지도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마 전체 필수 연수에 대한 이수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이것도 좀 이해관계 같아요. 각 부처에 맞아요. 맞아요. 우리 것도 좀 넣어주세요. 이것도 넣자 하니까 지금 뭐 그거 다 들으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지경이니까 그걸 한번 교통정리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사에 대한 자격 연수라던가 교육자라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는 이학습터라던가 원격 수업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사실 이것도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석 같은 것도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정해라. 그죠. 학업 관리 네, 규정을 만들어서 정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결석 처리하면은 사실 난리 나죠. 약간 그 부담은 사실 교사나 학교가 다 지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 관련한 지침을 내려줄 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나머지 학교가 정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국이 동일하게 네, 이렇게 결석이 됩니다. 네, 뭐 결과 처리가 됩니다. 뭐 결과 처리야 많이 하지만 온종일 결석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옆 학교는 되는데 여기 왜 안 돼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사실은 좀 그냥 다른 얘기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해주신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교원 연수가 고교 학점제 등 교원 전문성 신장 그리고 각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저도 여기엔 동의합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너무 동의해요. 그렇죠. 오히려 잘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 방법을 개발해야 될 거예요. 연수원이나 교육부는. 시스템 개선과 함께 부정하게 실적을 쌓은 교원에게 재이수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스템 개선,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게 된 이후에 부정하게 쌓을 수 없는 조건이 된 다음에 뭔가가 진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이미 부정하게 쌓은 교원은 재이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책임은 져야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시스템의 개선이나 그런 교육 컨텐츠의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지금의 교육화? 원격 연수화? 전문 용어네요. 네, 원격 연수 2.0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저희 만약에 뭐 사고 났으면 이 교사가 연수 들었나 안 들었나 뭐 이런 거 먼저 보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육을 느끼다 교육감. 오늘은 2주간의 교육 뉴스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뉴스들이 좀 화가 많이 나네요. 네, 좀 답답하다 해야 되나? 네. 뭐 직접적으로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게 아직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좀 안 바뀌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내용과는 좀 다른 건데 오늘 녹음하기 참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다. 그래서 네네. 듣는 도중에 좀 이렇게 저희가 좀 흐름이 끊어질 만한 일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혹시 좀 어수선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잡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 노트북 펜이 계속 돌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교육감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매주 월요일 4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희도 얼마 남았죠? 2주? 이제 네, 그 정도 남았죠. 네. 2주 조금 안 되게 남았죠? 다음 주에 개학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